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다들 세 분의 강의를 재밌게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부터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스커션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예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랩넌트 프리저베이션 시 추 하이퍼트로피 또는 사이클롭스 리전 등으로 인한 익스텐션 데피시를 예방하고자 루틴 노치플라스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저기 랩넌트가 하이퍼트로피 되거나 사이클롭스가 생길 수 있다. 하나는 그 노치플라스티 해야 된다. 의견 저기 어디 누구부터? 네. 세 분 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노치플라스티는 저는 뭐 거의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프트를 완전히 파이널 픽세이션 하고서 익스텐션 하면서 스코프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노치 루프에 이 컨택이 있는지 어느 정도 임핀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하나 그 사이클롭스 리전에 대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는 과연 남아있는 그 랩넌트 티슈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 데브리 같은 것들이 이 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런 랩넌트 티슈들과 같이 인터밍글이 되면서 하이퍼트로피 되는 것이 원인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장에서는 바로 확인이 안 되더라도 본 데브리들은 충분히 좀 제거하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노치플라스티는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수술장에서 확인했을 때 익스텐션이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을 메케니컬하게 확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랩넌트 많이 하시는 배지훈 교수님 한번. 예, 저도 노치플라스티는 거의 하지 않는데요. 이제 티비아 랩넌트 오리지널 ACL 티비아 랩넌트에 저스트 포스테리어 쪽으로 그라프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임핀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들어갔을 경우에는 노치플라스티가 필요 없고, 아마 이제 염려되는 경우는 그 ACL 그라프트가 티비아 터널 랩넌트를 손상을 주면서 그보다는 조금 앞쪽이나 또는 옆쪽으로 들어갔을 때 아마 이제 그러한 사이클롭스 리전이나 임핀지가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라프트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고, 또 럽처된 그 랩넌트가 이제 TBR 사이드 쪽에 이렇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면 아무래도 그게 그 노치에 걸려서 임핀지 되거나 이제 하이퍼트로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 노치플라스티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노치플라스티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노치가 다시 하이퍼트로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고, 그래서 저는 노치플라스티는 지금 거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준 교수님. 네, 저도 뭐 랩넌트 있으면 프리저베이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노치 플러스는 역시 잘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사이클롭스 리전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랩넌트 중에 이제 확실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살리지만 이렇게 정말 데브리 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잘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본 데브리나 카트리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트 신준 선생님 질문부터 그래프트 사이즈는 얼마로 쓰신지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래프트 사이즈를 그리고 특히 이제 오토그래프트인 경우에 그래프트 사이즈가 작게 나올 때 좀 몇 번 더 접어 쓰거나 뭐 트리플, 쿼드루플 그다음에 5겹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본인만의 테크닉이나 뭐 그런 것들 있으면 이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로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쿼드라플 햄스트링 사용하고 있고요. 8mm 이상 얻으려고 하고 있고 7mm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쿼드라플 하면 남성은 7mm 이상 8mm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쿼드라플 했는데 7mm가 나오지 뭐 7mm 정도나 7mm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접어서 그 5 밴드를 만들어서 좀 두껍게 하는 경우가 있고 BTB를 사용하는 경우는 10mm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서영준 교수님 네. 비슷하게 하시나요? 네, 비슷합니다. 저는 뭐 이제 8mm 안 되면 8mm를 컷오프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그래서 8mm 안 되면은 알로그래프트 섞어서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뭐 물론 이제 랩넌트 남아 있는 것도 보고 하긴 하지만 8mm 이상은 꼭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모자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알로그래프트 섞어서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세미티를 2번 접어서 좀 짧게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세미티 그라실레스 쿼드루플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ACL하고 그라실레스는 AAL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미티 하나만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호 선생님 질문이 그래프트 페일러와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랩넌트 프리즈번 했을 때 교수님의 경험은 어떠신지 페일러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뭐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명확히 답을 주기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프 페일러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거가 명확한 답을 아직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 만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J 이의정 선생님인가? 이의정 선생님이 다 돼 있네. 서영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 논문들에서는 피머럴 터널 디스탈 안티리어로 피머럴 터널이 디스탈 안티리어로 시프팅 된다고 하는데 혹시 말씀해주신 타겟 포인트보다 좀 더 포스트리어의 터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보시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시프팅 된다 해서 좀 더 뒤로 간다. 충분히 제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아웃사이드 인으로 하게 되면은 약 105도 정도 그 각도를 주게 되는데 너무 뒤로 가다 혹시 백월 블로아웃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백월 블로아웃이 일부 오리피스에서는 좀 발생하더라도 각이 충분히 애큐트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트가 소켓 안에서 이 위치되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터널 내부에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포스트에 좀 더 과감하게 가도 뭐 시프팅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랩넌트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자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 남은 게 랩넌트인지 70%가 남는 건 랩넌트인지 30%가 남는 게 랩넌트인지 어느 정도가 랩넌트 프리저베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리텐션을 해야만 랩넌트 의미가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준 교수님부터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터져서 이렇게 연결성이 없고 정말 그냥 너덜너덜한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텐션도 있고 이게 몇 %냐라기보다도요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겨봤을 때 약간의 그 텐션이 있고 기능을 뭔가 할 것 같다. 이런 것만 남겨놓고 그 외에 막 이렇게 한 거는 다 제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그냥 랩넌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보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능을 할 것 같다.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서영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디스펑셔널 파이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잘 가리는 게 좋겠는데 중요하긴 한데 사실 ACL 컴플리트 테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ACL도 힐링 포텐셜이 있거든요. 힐링은 되긴 하는데 MRI상에서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펑션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옥석을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명확한 답은 없겠죠? 어떻게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크레인 논문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도 2005년도 벌써 한 20년 가까운 전이지만 이게 과연 파셜 테어인지 테어단 다음에 파셜 힐링이 된 건지 스카티슈인지 그거는 정말 뭐 가리기가 어렵다.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봐도 그거를 뭐 좀 감별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뭐 서전스 서브젝티브 필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뭐 어떤 상황 아닌가. 네. 최근에는 뭐 포인트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복잡해가지고 수술장에서 그렇게 과연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아까 또 서영진 선생님이 셀렉티브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얘기해 주셨는데 셀렉티브 번들 리컨스트럭션이 있다면은 사실은 셀렉티브 번들 인저리가 있으니까 셀렉티브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셀렉티브 번들 인저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네. 사실 그 셀렉티브 번들 리컨스트럭션이 뭐 좀 이제 유행하던 시절에는 다치는 기전도 다르다. AM은 좀 더 하이 에너지고 PL은 뭐 로테이셔널 포스를 받으면서 다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히스토리에 보면 좀 상당히 다르고 또 이 번들 티오리 자체도 지금 뭐 스미겔스키가 얘기했듯이 좀 하나의 일루전이 아니냐 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든지 다 테어가 될 수 있고 또 브리칭하고 있는 위치도 어떤 위치든지 남을 수 있다. 뭐 그런 기전이 뭐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졌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렉티브 인저리에 대해서는 배지영 교수님. 예전에 셀렉티브 번들이 이제 유행하면서 저희가 포스테로라테랄 번들 리컨스트럭션 AM 번들이 인텍트하고 포스테로라테랄 럽처가 됐다고 생각해서 포스테로라테랄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케이스를 좀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관절경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초기 결과는 좋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보니까 세컨룩도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포스라테랄 번들을 만들었던 그라프트의 럽처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환자의 인스터빌리티도 남는 걸 봐서 그 뒤로는 그 셀렉티브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셀렉티브 번들, AM이나 PL 번들이 독자적으로 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저리 메커니즘상. 그래서 랩넌트 프리저비션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 남기고 수술은 원래 센트럴이나 또는 AM 번들에 하듯이 그렇게 이제 수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질문하는 저희가 디스커션한 사이에 아산병원 펠로우 이효연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요. 그라프트 사이즈를 확보하기 위해 오토그라프트 텐던을 접어서 사용하면 루프를 만들면 짧아지게 되는데 본 텐던 인터페이스 몇 미리 확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터널 안에 그라프트는 몇 미리 정도 돼야 최소 몇 미리 정도는 돼야 되는지 뭐 사이언티픽한 에비던스 또는 본인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30mm 정도는 터널 안에 30mm가 넣어야 돼. 그라프트가요. 네. 예. 그 터널 안에 터널 예. 자체가 피머 터널 안에 그라프트가 몇 미리는 들어가야 된다. 10mm, 15mm, 20mm. 네네네. 그러니까 터널 자체는 제가 한 30mm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자체는 거기서 저는 이제 엔더 버튼을 쓰다 보니까 한 20mm 20mm 네. 최소. 네. 그 정도는 됐으면 하는 그런. 15mm면 억셉트 좀 하기 힘드신가요? 근데 뭐 17mm만. 터널 자체가 저는 얇으면 네. 하이브리드 쓰고 해서 네, 길이 길게 자체가 쓰시는구나. 길이 자체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없어서 안전한 길을. 네, 그러니까 터널 길이는 항상 30mm 이상 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라프트는 20mm 그렇죠. 정도 되게.
사용 중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근거가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이제 동물 실험에서 원 프라우 스트렝스를 보니까 15mm 정도 소켓 안에 그래프트가 놓여지는 게 그래도 프라우 스트렝스가 괜찮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픽스드 루프 15mm짜리를 사용한다면 터널의 길이는 30mm 정도 되는 게 좋겠죠. 그럼 15mm, 예, 15mm 정도라고 얘기를 저기 합니다. 배 교수님은 15mm. 저는 이제 안테그레이드 리믹을 하기 때문에 네. 하고 그래프트를 그 터널 안에다가 다 이제 들어가서 터널에 30mm 뚫리면 그래프트는 이제 30mm 들어갑니다. 터널 안에. 35mm 뚫으면은 이제 35mm를 집어넣고요.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 사용. 네,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 사용할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동물 실험의 이제 결과는 15mm가 충분하다고 되어 있지만 휴먼에서의 인비보는 이제 어떨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안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와 다양한 그런 길이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대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좀 너무 좀 과격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세미티를 두 번 접어서 치면 뭐 그 짧으면은 뭐 6.5, 7cm 정도밖에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피머 터널에는 10mm 좀 너무 좀 위험하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좀 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 10mm 정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케이스를 모아서 나중에 좀 발표를 해서 어떤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웃사이드 드릴링 때 가이드 핀이 원하는 위치에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잘 뚫을 수 있는 방법과 잘못 나왔을 때 코렉션 한번 알려주십시오. 간단하게 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은 이 가이더의 에이밍 포인트를 제가 원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뒤쪽에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가이드 핀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좀 괜찮은, 제가 생각하는 위치로 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아까 전에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아예 잘못 뚫렸다 그러면은 핀을 그 자리에 놓고 그 핀은 그대로 두고 새로 뚫으면은 이제 타고 들어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잘못 뚫은 핀은 그냥 두고 그보다 디스탈을 원하면 디스탈 쪽에 그 포스트는 포스트 쪽에 다시 한번 빼지 않고 넣는다. 그렇죠. 뭐 다른 선생님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가이드를 가이드 핀이 그 가이드 팁에 정확하게 맞닿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보고 생각보다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터널 가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가이드 일단 시스템 자체가 디스토션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그게 정확한지 일단 확인해서 일단 정확하다고 하는 가정하에 드릴링 가이드 핀은 되게 이제 퍼스트 어시스트가 이제 하게 되죠. 집도인은 스코업이랑 가이드를 잡고 있고 퍼스트 어시스트가 이제 밖에서 가이드 핀을 쏘는데 이게 이제 막 시간에 쫓기면서 너무 그 퍼스트 어시스턴트에 이제 다그쳐서 가이드 핀을 빨리 이제 하고 터널 빨리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하면 긴장을 해서 서둘러서 이제 막 이제 집어넣거든요. 힘을 주면서 그러다 보면 항상 원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그런 방향들이 있어서 그 가이드 핀을 인서션을 할 때는 터널까지 팁에다가 이제 천천히 잘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원하는 포인트에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힘을 주면서 빨리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다그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결책은 가이드 핀을 퍼스트 어시스트 시키지 않고 직접 박는다. 그게 해결책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슬리브를 통해서 총을 쏘는데 총이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밴딩되는 힘이 생기거든요. 슬리브하고 항상 총 쏘는 사람은 자기가 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슬리브는 내가 잡고 있고 총을 다른 사람이 쏘면은 계속 힘이 작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코프를 다른 사람 잡게 시키고 슬리브를 잡고 그거를 위치가 변하지 않게 해서 제가 쏘는 저는 그렇게 제가 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질문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레드 핀을 사용하면 스레드 핀을 사용하면 스레드 가이드 KY가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죠. 근데 스레드 핀을 사용하면 그렇게 이제 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제 원하는 곳으로 나올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충희 회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터널 프리퍼레이션 시 드릴 또는 다일레이터를 사용 시 텐던 그라프트 텐던이 터널 내 어태치되는 것은 어느 것이 유리한가? 어떻게 이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 다일레이션 본인 임팩션 돼서 네. 터널 와이드닝이나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은 있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저희가 이제 연구 이제 해보면 이제 포스트오프 1년, 2년째 터널 와이드닝이 아무래도 다일레이터를 썼을 때보다 다일레이터 썼을 때가 그냥 리모를 써서 한 것보다는 조금은 적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가지고요. 주변에 이제 본 덴시티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소프티슈 텐던 투 본 힐링은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에 본 투 본 만약에 이제 그 피머 터널에 본이 들어가는 그런 그래프를 쓴다 그러면은 그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러서 빨리빨리 몇 가지만 더 제가 궁금했던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교수는 커브드 다일레이터를 사용하셨는데 그 커브드 다일레이터의 각도가 몇 도인지, 왜 그러냐면 저희 그 플렉서블 가이드 시스템 42도 각도인데요. 예. 네, 그 각도가 몇 도인지. 이게 이렇게 휘어 있는 건데요. 각도가 이렇게 막 40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네. 실제 한 15도에서 20도밖에 안 휘어져 있습니다. 네. 거의 스트레이트 끝만 살짝 휘어 있는 그런 거긴 합니다. 네, 예. 끝만 살짝 휘어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배지영 교수님이 또 랩넌트 프리저베이션 얘기해 주셨는데요. 티비아 터널의 랩넌트를 잘 남기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다 선생님들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서영진 교수님이 메스로 가운데를 살짝 갈라서 거기다가 이제 팁을 집어넣고 아마 터널 뚫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살짝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안진영 교수님이 그래프에다가 실을 걸어서 쭉 이제 당긴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티비아 터널 인서션 부위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이드핀을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아나토미를 이제 머릿속에 잘 그리고 있어야 되고, 그 터널에 이제 가이드핀을 잡고 그 핀을 쏠 때 이제 터널의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숙지를 해야지만 그 위치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밍을 할 때 리밍을 하면서 또 랩넌트가 이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리밍을 할 때는 랩넌트 뒤쪽에서 리머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리머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필링으로 이제 느끼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터널은 그냥 뚫고 그 약간 나올 때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감이 있으면 그 감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네. 최소한으로 이제 데미지를 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ACL 자체에서 그러니까 리머가 돌아갈 때 사실 ACL 파이버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마사지 안마처럼 움직여서 그 소노리 코텟을 강의할 때 ACL 마사지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소노리 코텟이 강조하는 거는 1mm씩 다일레이션 그러니까 리머를 1mm씩 증가시킨다. 7mm, 8mm, 9mm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김성재 교수님은 옛날에 라이브 서저리 할 때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파이널한 리밍은 리버스로 한다. 그러면 이제 말리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테크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텍스에 닿았다 싶으면은 드릴을 거기서 멈추고요. 핸드로 손의 힘으로 매뉴얼로 그렇죠. 돌립니다. 저도 그러면은 확 저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그걸 이제 좀 막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끝에 닿아서 그때 이제 리모를 빼고 손으로 돌려서 리밍하는 이런 방법들을 씀으로써 데미지를 줄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일레이터가 그런 면에서 다일레이터 괜찮아요. 리밍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예, 네, 그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랩넌트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 다일레이터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탕탕 쳐서 뚫고 나가는 거 피머 터널도 그렇고 티비아도 그렇고요. 예. 가는 그런 동작이 없다 보니까 뭘 휘말리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지영 교수님이 가능하면은 ACL의 피머럴 인서션 사이트는 AM 터널에 가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AM 어떻게 다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뭐 ACL의 센터 아니면 60대 6대사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어떻게? 저는 그냥 사실은 전 센터에 센터 ACL의 푸프린트의 센터에 한다. 저는 AM입니다. AM에. 네, 저는 AM에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진짜 센터에 하면은 오히려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6대사에 한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냥 아예 그냥 AM 쪽으로 돌려서 저는 뭐 기존에 피머럴 터널 위치에 따라서 그 연구 결과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센터에 뚫든 AM에 뚫든 임상적인 차이는 이제 없다고 이제 발표된 논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 센터에 뚫는다고 뚫었는데 실제로 CT를 찍어보면 센터가 아니라 포스터럴 라테럴 쪽으로 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있습니다. 정확하게 센터에 뚫으면은 아마 결과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내가 센터에 뚫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센터가 아니라 포스터럴 라테럴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터럴 라테럴 쪽으로 오면 올수록 익스커전이 길어지고 아이소메트리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프트가 페일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센터에 뚫었는지를 항상 잘 생각하면서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세 분의 훌륭하신 선생님의 강의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토론회도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주 뜻깊고 재미있는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기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심포지엄이 12회 계속될 예정이니까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앞으로도 꾸준히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주변에도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더욱더 재밌는 뜨거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